캐나다에서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등록 절차를 마쳤으면은 이제 그 시험을 1차 시험부터 5차 시험까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서 1차 시험에는 이제 부동산 학 개론이라든지 민법 이런 걸 보게 되고, 2차 시험은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 중개 관련 법령을 공부를 하죠. 물론 여기서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시험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4차, 5차 이렇게 5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에서는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애즈 어 프로페셔널 캐리어라고 해서 그 부동산학 개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직업의 소개라든지 마케팅 방법, 또 기본적인 수학 그 뭐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거, 뭐 사각형 면적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측량 인치라든지 피트, 미터, 센티미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하는 거라서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2차 시험은 이제 랜드 스트럭처 앤 리얼 이스테이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 스트럭처 컨스트럭션 그 건축할 때에 필요한 어떤 약간의 개념들,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부동산의 가치 평가,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어떤 거래 과정 이런 거라든지, 알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앤 비즈니스 브로커 액트 2002라고 해서 레바 2002. 이거 뭐냐면 부동산 중개 거래와 관련된 어떤 그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레바 2000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중개 거래와 관련된 거. 이게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1차 시험을 합격해야지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은 다음에 이제 3차 시험을 이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3차 시험은 이제 두 과목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3차 시험이 여기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더 리얼 이스테이트 트랜잭션에서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리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접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스팅 하게 되면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하고 그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 그 계약서를 여기서 써야 돼요. 한국에서는 뭐 그 특별 계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필요도 한데, 여기서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바이어하고 매도자와 중개업자, 매수자와 중개업자 이런 그 계약들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계약서 상에서 들어가는 그 컨디션, 어떤 조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하면 특별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적는 난들 있잖아요. 그런 특별 조건 같은 거를 이제 적는 방법,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조건이니까. 그런 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제너럴이에요. 그게 이제 3차 시험에서 3차 시험에서 첫 번째 과목 중에 하나고, 또 3차 시험에서는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 또 레지던셜 리얼 이스테이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그 주택거래 관련된 거를 보는 거예요. 주택거래 관련돼서 이제 디테일하게 중개를 하게 될 때 계약서 쓰는 방법,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주택거래에 문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환경적인 문제들, 뭐 오염이 됐다든지 어떤 조건들이 이제 안 맞을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3차 과목에서 두 번째 과목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4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4차하고 5차는 같이 등록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1차는 1, 2, 3차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4차하고 5차는 같이 등록이 되는데, 4차는 리얼 프로퍼티 로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계약법이죠. 계약법. 민법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문제, 계약, 그리고 이제 그 상소,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4차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차 시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3차 시험에서는 이제 레지던셜, 그러니까 주택 거래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 5차 시험에서는 그 상가 거래에 관련된 거라서 이제 상가의 임대라든지, 또 상가 비즈니스 세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가 계약할 때 상가 건물주가 있고, 또 건물주 내에 임차인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그거를 전매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 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일 오브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파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커머셜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되는 거 조이닝. 그 이제 레지던셜 그 주택 지역에다가 그 상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조이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상가를 사는 방법,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투자, 인베스트먼트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상가 투자하면 투자할 때 그거 계약서 쓰는 방법. 요렇게 해서 이제 5차 시험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걸 대부분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순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이 여기서는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한국에서 지금 한 29회 정도 되잖아요. 29회차 2018년도. 그 과목당 40점은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 맞으면 이제 절대평가로 합격을 하는데 여기 시험도 50문제씩 나와요. 50문제 나오는데 이제 난이도가 틀려서 1점짜리가 12문제, 2점짜리가 26문제, 3점짜리가 12문제 나와서 총 100점으로 되는데 평균이 75점.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목당 75점이 넘으면 그 시험은 패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은 3시간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제 시험을 보는 방법은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시험을 볼 수 있고 아이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패드를 나눠줘서 거기서 이제 종이 하는 것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그 공부를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되면 단지 영어 시험이라는 것과 그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용어상의 개념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